1. 살고 싶으면 5년 전 1월 1일에 있던 일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뒷산을 올랐어요. 산은 어두웠지만 가끔 심심하면 한 번씩 타는 산이라서 무서울 게 없었죠. 친구와 농담이나 하면서 산을 올라 정상에서 일출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쩐지 구름이 많아서 해가 떴는데도 사방이 어둡고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개가 많구나 하고 산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점점 말이 줄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친구가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권이 이탈된 상태였고 저는 급하게 친구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몇 분을 산속을 뒤지던 저는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어느 아주머니 덕분이었어요. 그분은 표정 없는 얼굴로 제 팔을 억세게 붙잡아 저를 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가. 네? 살고 싶으면 내려가. 저는 무섭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아주머니가 가리킨 절벽 아래를 쓱 내려다보니 아래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놀랍게도 잃어버린 제 친구였어요. 친구는 이미 절벽 아래로 내려간 모양이더군요. 여길 어떻게 내려가야... 어라? 제가 다시 돌아봤을 때는 이미 아주머니는 사라진 후였어요. 절벽을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친구를 데리러 가야 하기도 했고 여기가 어딘지 길은 어딘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벽을 붙잡고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절벽 아래에는 군부대가 있더군요. 저희는 철창에 붙어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군인들에게 길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절벽을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2. 욕실로 와. 몇 년 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에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언니는 바다가 보이는 어느 아름다운 호텔에서 머물렀죠. 방은 부모님과 저희 자매 각각 사용해서 저와 언니만 방을 쓰게 되었어요. 처음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완전 신나 있었죠. 생각보다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너무 예뻤고 경치도 끝내줬거든요. 저녁에는 야시장도 한다고 해서 언니와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녁까지 시간도 남았겠다. 언니는 침대에서 휴대폰을 하고 저는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머리나 손볼 겸 잠깐 드라이기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욕실에서 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욕실로 올래? 그새를 못 참고 방 안 곳곳을 돌아다닌 모양이에요. 하긴 둘이 쓰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방이었으니까요. 저는 대충 대답하고 마저 머리 손질을 했는데 빨리 오라니까?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니가 언제 욕실에 들어갔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를 불러보았지만 언니? 욕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섬뜩한 기분을 느낀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용히 밖을 향했어요. 간신히 문 앞에 도착한 제가 손잡이를 돌리려고 하는 순간 욕실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계단으로 정신없이 달려서 1층으로 내려오니 로비에 부모님과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언니는 이미 한참 전에 나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제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에게 부탁해서 CCTV도 확인해봤지만 언니가 나간 이후엔 누가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소름 끼치는 건 제가 방에서 나온 이후 마치 누군가가 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닫히던 문이 잠깐 다시 열렸다가 닫혔다는 거였어요. 3. 봤지? 그건 제가 16살 때의 일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오후, 해가 뉘엿뉘엿 쥐고 있었고 아직 가로등은 켜지지 않아 노을빛에 그림자가 짙게 생기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귀가했겠지만 그날은 헤드폰이 고장나서 머리에 쓰기만 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음악이 없는 해질녘 거리는 어쩐지 섬뜩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림자진 구석은 밤에 보는 것보다도 어두워 보여서 금방 뭐라도 나올 것만 같았어요. 만약에 덤불 속에서 뭐라도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고양이 한 마리만 나와도 기겁을 할 텐데 귀신이나 아니면 범죄자 같은... 야, 너나 봤지? 저는 애써 모른 척 지나가려 했지만 정말 덤불 속에는 흉악하게 생긴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급히 달아나 집으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던 남자는 제가 신고한 것을 알았는지 겨우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의심을 풀지 못했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금 장치를 걸어놓은 상태로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는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손잡이가 미친 듯이 돌아가더군요. 제가 확인하려고 문을 열면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거였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번에는 정말로 집 앞을 떠났습니다. 씨발 존나 똑똑해. 4. 구출. 그때가 6살이던가 7살이던가 가족들이랑 여행 가던 길에 간식이나 살 겸 잠시 휴게소에 들렸었는데요. 아직 어린아이였던 저는 여행길에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휴게소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엄마를 피해 도망치고 숨고 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던 저는 그만 주인도 모를 차에 올라타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억하기로는 흰색 SUV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차량 문이 열려 있었죠. 처음엔 여기는 엄마도 못 찾겠지 하며 신이 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흥분이 가라앉으니 차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말해보자면 담배 찌든 내와 병원에서 나는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순간에 기분이 나빠진 저는 빨리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뒷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뒷좌석에는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큰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제가 울면서 차에서 내리자 마침 저를 찾고 있던 아빠가 다가와서는 차 안을 살피시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거셨어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 차는 납치범들의 차였어요. 납치범들이 잠깐 밥을 먹으러 휴게소에 들어간 사이 제가 그 차에 올라탔던 거였죠. 아빠는 경찰을 부르셨고 여학생을 보호한 덕에 학생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타이밍 좋게 사람이 없어서 마침 그 차에 문이 열려 있어서 마침 제가 그 차를 타는 바람에 그 여학생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만약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 납치범들이 타고 있었다면 저 역시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5. 도와줘. 오래전부터 저희 집은 여름방학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습니다. 자주 오지는 않았어도 해마다 한 번씩은 꾸준히 갔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저는 시골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녁 시간이 되어갈 쯤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시키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밭에서 산책이나 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빠져나왔죠. 사실 밖에서 유튜브나 보려고 한 거였지만 밭까지 가기는 했으니까 마냥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밭은 이제 익숙해서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 한 구석에 웬 우물 같은 것이 보였어요. 마침 노을이 그곳을 비추고 있지 않았으면 무성한 풀에 덮여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 같았죠. 저는 갑작스레 흥미가 돋아 우물로 다가갔어요. 오래 관리가 되지 않은 건지 마른 풀과 새로 돋은 풀이 뒤섞여 있었는데 얼추 형태가 보이도록 뜯어내니 나무 덮개가 덮여있는 우물이 드러나더군요. 나무 덮개는 너무 무거워서 제 힘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귀퉁이가 삭아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휴대폰으로 안에 빛을 비추었는데요. 갑자기 손끝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당황한 저는 온갖 방법으로 우물 덮개를 열려고 발악했지만 덮개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 제가 난감해하고 있자 잠시 후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뭘 도와줄까? 아버지 말로는 제가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휴대폰에는 제가 도와달라고 보낸 문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3번이나 말이에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우물 안에 떨어뜨려서 그런 걸 보낼 수가 없었죠. 저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시더니 우물 덮개 아래쪽을 몇 번 만지시고는 가볍게 덮개를 열어주셨어요. 어떤 고정장치 같은 게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이 섬뜩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이나 빨리 찾고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물 안을 들여다본 저와 아버지는 그대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 안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조차 없는 백골 하나가 덩그러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빠에게 문자를 보낸 건 6. 어서와.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내내 자서 시간표도 잘 몰랐고 이동 수업 때 주번이 문을 잠그면 따라 나가서 또 이동한 교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주번이 불러서 잠에서 깼는데 교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깨서 눈을 비비며 주번을 따라 교실을 이동했는데 그날따라 어쩐지 멀리까지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원래 있던 건물을 새로 증축해서 만든 터라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죠. 층을 올라가고 3번인가 꺾어 들어간 교실은 앞에 안 쓰는 책상이 쌓여 먼지를 쓰고 있었고 복도에는 불도 꺼져서 약간 폐교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어요. 어느새 주번은 제 옆에 있지도 않아서 저는 벌써 들어간 줄 알고 교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서 와.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흘렀죠.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학교가 쥐새끼 하나 없이 너무 고요했어요. 게다가 창밖은 이미 해가 져서 밤이었고 주번은 고사하고 야자하는 학생들조차 없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보니 시간은 새벽 3시였고 몇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굴러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집까지 단번에 뛰어갔지만 아픔이나 힘듦 따위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공포를 이겨내고 그때 그 교실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때 그 교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7.
상상 속 친구. 저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을 혼자 키우는 허라비입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랑하던 아내를 꼭 빼닮은 아들을 보면 없는 힘이라도 내지 않을 수 없었죠. 다행히 아들은 순하고 말도 잘 들어서 잠깐 집에 혼자 두거나 혼자 재워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 어린이집이 쉬는 날이어서 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고 회사에 다녀온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 오기 30분 정도 전에 먼저 돌아가셔야 해서 아들은 잠시 집에 혼자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자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아들 방 문을 열어봤는데 아들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며 놀고 있었어요. 말하는 게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있어서 저는 아들이 나중에 배우가 되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자 저는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 친구라면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는 없을 텐데 아들은 친구가 알려줬다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오거나 밖에 누가 왔는지 미리 알아채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상상 속 친구랑 놀지 말라는 건 너무 어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상상 속 친구와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제게 부탁하더군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너무 때를 써서 별 수 없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직 색이 나오지 않은 사진을 아들에게 건네주고는 못다한 설거지를 마저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은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저에게 달려와서는 사진을 보라고 졸라댔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질러 닦고 아들이 방방 뛰며 흔드는 사진을 확인했는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들이 어떤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것 봐! 진짜 있다 그랬잖아.